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김호균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7년 만에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됐지만 S&P 500 지수는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 셧다운 우려가 무색해졌는데요. 셧다운이 일어났음에도 미 증시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7년 만에 셧다운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우려의 목소리는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반도체와 헬스케어 섹터의 호재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상승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셧다운의 우려도 가볍게 이겨내는 시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셧다운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정부 데이터 발표도 중단이 되는데요. 저는 이걸 마치 눈을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소리만 듣고 판단해야 하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숫자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자극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셧다운 기간 동안 고용도 좀 축소되고 그리고 정부의 비용도 좀 감소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게 좀 장기화된다면 네. 민주당에서도 부담되기 때문에 셧다운이 또 해제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셧다운 해제됐다고도 증시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림이라고 현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셧다운이 단기적으로 끝나면 그래도 증시에 막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장기화될 경우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장기화될 수도 있는데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낮게 보이는 거죠. 트럼프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여지고 어쨌든 셧다운도 강행하는 정도의 의지를 보였는데 그렇게 되면 부담스러운 거는 민주당 쪽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이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오는 피해에 대한 책임론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즉 시민의 불편들이 좀 더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는 셧다운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셧다운 이슈 저희가 체크해봤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3분기 인도량이 공개됐는데요. 월가의 예상대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인도량이 잘 나왔다는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 개장 후에는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0.17% 갑자기 상승폭이 확 줄었는데요. 네. 테슬라 인도량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번에 인도량이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데이터가 나온 것 같고요. 만약에 수치가 부정적이어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봤던 부분은 실제 시장에서 테슬라에 대한 전기차, 인도량, 판매량 이런 쪽보다도 이후에 나오는 자율주행, FSD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리고 옵티머스 3에 대한 부분 그리고 AI 부분에 있어서 그lok의 어떤 이제 발전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더 기대하고 일론 머스크가 집중하는 게 그쪽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일단 유럽의 판매량도 좀 다시 회복을 했고 전반적으로 최근 신차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 예상보다 초과하는 어떤 결과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왜 인도량이 좋게 난 주가가 밀리느냐? 네. 실제 프리장에서 반응 자체는 이런 인도량 발표 환호하면 주가가 올랐죠. 근데 최근에 테슬라가 특별한 호재 없이도 주가가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차익 실현, 테슬라가 여기서 더 가게 되면 좀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투자자들의 반응이 이번에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인도량이 잘 나왔지만 여태 테슬라가 좀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그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테슬라 투자자들이 FSD 다음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옵티머스 아니겠습니까? 이 테슬라 상승세 최근에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좀 상승했는데 이 옵티머스가 현재 테슬라 주가 밸류에이션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차이나 휴머노이드 관련 ETF들의 주가 상승, 즉 중국의 AI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높고 국내도 최근에 정책 이슈 관련해 가지고 로봇 관련된 기업, AI 로봇 관련 기업들 많이 올랐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AI 휴머노이드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테슬라 말고는 상장사 기준으로 우리가 투자할 만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일부 반영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테슬라 공장에 옵티머스가 이제 양산돼서 투입돼 가지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후에 어떤
발전된 또 가정에 옵티머스 한 대씩 놓아지는 그런 그림을 투자자들은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한편 이 테슬라와 xAI에서는 핵심 인력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기술 발전에 몰두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 소식은 좀 테슬라의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주요한 어떤 이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경쟁사들로 옮기는 상황이 나오고요. 그 원인으로 봤을 때 어떤 일론 머스크와 좀 척을 지는 것은 좀 두려워서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네. 이제 어떤 정치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일론 머스크가 너무 좀 과도한 리더십을 좀 발휘한다거나 너무 좀 업무 강도가 강해서 네. 옮기는 경우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나간 만큼 또 새로운 일자리가 들어오는 부분이고 실제 현 상황에서 어떤 개발자,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중심 축 자체가 이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건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성급히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기업의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보다는 어떤 시스템, 기업의 데이터를 통해서 테슬라를 파악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테슬라 전망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수입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이 계획을 보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보류를 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알 수는 없는데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헬스케어, 그러니까 이번 말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헬스케어와 바이오, 빅파마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지금 상황에서 유가도 잡아야 되고 약값도 잡으면서 물가를 눌러놔야 재정을 원활히 쓸 수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값을 확실히 잡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관세도 발표를 좀 미루면서 이제 관련된 섹터를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번에 좀 바뀐 모습은 화이자가 이 국내에 700억 불을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이 관세 면제를 받아냈거든요. 그러면 다른 빅파마들도 이 정도 선에서 미국에 국내 투자를 하게 되면 면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면서 헬스케어 주가가 좀 회복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네, 헬스케어 섹터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셧다운 이야기를 다시 좀 돌아와 보면 일각에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로 금리를 더 내려야 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 금리 인하 시기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섹터가 강세를 할 수 있겠는데 지난번에 이 팀장님이 언급해 주셨던 AI와 헬스케어가 접목된 기업들이 상승세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셧다운이 금리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이와 함께 어떤 섹터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9월에 금리 인하를 했죠. 1년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의외로 증시는 환호했지만 장기 금리가 그렇게 빨리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라간 상황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데이터, 경제 지표를 보고 더 떨어뜨리겠다는 어떤 시장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지표를 보았더니 오히려 너무 잘 나와서 금리 인하가 좀 어렵겠다는 부분이 최근 금리 인하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상황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예상치 못하게 셧다운이 일어나게 되면서 고용이 굉장히 불안할 것이다. 혹은 셧다운이 길어지면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흐름이 나온 거고 그래서 전일 금리도 금리도 많이 내려갔고 어떤 시장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헬스케어 섹터 자체에 훈풍이 오면서 이 흔히 말하는 메디컬 AI 기업들 해당 기업들이 좀 주가가 오르는 측면도 있었는데 여기서 더해서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런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금리 민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 섹터의 전반의 호재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지금 AI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다음에 사이클을 가져갈 섹터, 테마는 뭘까를 고민할 때 이런 바이오테크 섹터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AI까지 붙어 있다면 금삼첨화겠죠. 네, 혹시 짧게 그런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게 메디컬 AI를 표방한 ETF도 나오고 네. 그 안에 대표적으로 포함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많은 이제 그 시중에서 언급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I 관련 섹터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김호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